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악재는 없을 것 같던 시장의 뜻밖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문현민 기자와 진단합니다. 문 기자. 오늘 증시 상황 랩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오늘 증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는 노래인데. 제가 좀 어리지만 아재미가 좀 있어서 나이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증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네. 지난주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던 우리 증시 오늘은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7,877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이제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네. 합쳐서 8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이 미국 기준금리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거쳤다는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러한 평가가 다시 뒤집히면서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 형성됐습니다. 네, 오늘 다소 좀 기운이 빠질 수 있는데 문 기자 랩을 들으니까 좀 기운이 좀 다시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지표들이 하루 사이에 크게 움직였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이번 변수를 크게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축 더 간다 이런 얘기죠? 긴축 더 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우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반가운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지난 1일에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고 선언한 셈이기 때문에 당일에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현지 시간 3일, 우리 시간으로는 주말에 발표된 이 고용 지표가 증시 상승세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고용 상황 보고서를 내놓고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51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 전망치였던 18만 7천 개의 3배에 육박한 수준이고요. 지난해 12월 증가폭인 26만 개의 2배에 달합니다. 결국 고용 지표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인 경기 호황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지금 뭐 고용이 잘 되니까 소비도 늘고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긴축이 더 갈 거다.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미국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조기에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현재 좀 꺾인 상황입니다. 해당 지표가 나온 이후에 이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5월 FOMC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전만 해도 33%대였는데요. 고용지표 발표 후에 59%대로 증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금리가 5%가 아닌 5.25%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증시 불확실성이 다시금 부각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은 연설에 나섰는데요. 현지 시간 7일, 우리 시간으로는 8일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에 참석해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만약 파월이 이전에 발언을 뒤집는 매파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라면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요. 우리 증시 모두 하락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상황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게 미국은 그동안 자발적인 미취업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계 저축률이 작년 12월부터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취업자가 급증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 떨어진 사람들 많아졌다. 시민들이 이제 소비 여력이 다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기업들이 채용을 줄인다 이러면 시장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겠죠. 어쨌거나 저의 이런 개인적인 판단과는 관계가 없이 투심은 지금 더 긴축을 간다는 쪽에 아무래도 무게를 두는 모양새고 이게 환율에도 오늘 상당히 좀 타격을 준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20원 넘게 폭등을 했네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 2일 이 1,216원 선까지 내리면서 꾸준히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 해도 23.4원이 오르면서 1,252.8원의 장을 끝냈습니다. 한 달 전 수준입니다. 앞서 설명한 이 미국 고용 지표 호조, 즉 미국 경기가 아직도 호전적인 상황이라 이 미국 달러와의 강세, 즉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로 이어진 겁니다. 이에 더해 중국 정찰 풍선으로 촉발된 이 미국-중국 갈등도 원화 약세를 부추겼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와의 강세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업계는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1,25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를 포함한 환율에 대한 이 금융투자업계 평가, 전민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맹위를 떨쳤던 킹달러 위세가 꺾이며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장중 10개월 만에 최저치인 1,216원까지 떨어졌지만 이 거래일 만에 30원, 하루 만에 20원 넘게 오르며 1,250원 선을 돌파한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였으며 1일 상승폭은 2달 만에 가장 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 현상을 보인 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기 때문입니다.
당초 시장에선 인플레이션 둔화세로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조기 종료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지만 미국 고용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고용 호조는 임금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자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의 긴축 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왔고, 그 여파에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한 달 만에 103선까지 올랐습니다. 고용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터미널 레이트이 좀 바뀌었어요. 시장 내에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이제 기조가 유지될 거란 프라이싱이 이제 오늘 시장 내 유입이 됐고요. 그런 수준이 이제 1250원대 이제 초반까지였는데,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환율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 외환 시장의 불안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올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탓에 국내외 주요 기관의 원달러 환율 전망은 1220원에서 1410원으로 예상 범위도 넓습니다. 고용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또 물가에 대한 기대가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미국 금리가 좀 더 올라가면 달러가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 종료 시점이 늦어질 것이다 보기 때문에 달러 쪽으로 이렇게 확 쏠리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달한 만큼 추세적으로 달러가 약세의 흐름을 갈 것이라는 관측은 지배적인 상황. 다만 미국의 긴축 행보가 길어지고 또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 폭이 커질 경우 또다시 원달러 환율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일본은행 차기 총재로 비둘기파적인 인물이 물망에 오른다는 점도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미야 부총재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20년간 계속 금융 완화만 해왔던 인물이라 새 총재 이후에 급격한 긴축 기조 선회는 없겠구나. 이게 또 달러 강세 유발을 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다시 약세다라고 한다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통상 강달러는 수출 기업들에게 영업이익 개선이라는 큰 호재를 가져다 줍니다. 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이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이 판매 대금을 달러로 받는 만큼 환차익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지난해 원달러가 13% 가까이 오르자 기업들은 실적 증가 효과를 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진행한 이 컨퍼런스 콜에서 강달러 영향이 5천억에서 1조 원 수준의 환차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또 모든 기업들한테 호재인 건 아니라고요? 한국은행 제가 설문조사를 좀 봤더니 네.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이 총 매출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국은행이 했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가 상승 부담이 더 크다 이렇게 답한 기업이 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답을 한 기업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각각 10% 상승할 때 국내 수입은 3.6% 증가했는데 반면 수출은 0.0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달러화 강세는 장기적으로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원자재와 무역자금 대부분을 달러화로 지불 또는 조달하고 있습니다. 강달러의 경우 결국 기업들의 원자재와 달러 자금 지불 및 조달 여건을 악화시키기 마련인데 이에 따라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요. 결국에는 이 기업의 전체 실적 부진으로도 이어집니다. 이러한 실적 부진을 이겨낼 수 있는 원달러 환율 수준으로는 제조업은 1,200원대,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1,100원대여야 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수출 기업들한테도 지금은 너무 높다 이거네요. 내일은 어떤 일정 주목해봐야 됩니까? 우선 내일도 우리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SK이노베이션과 카카오페이 등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밀인데요. 기관과 일반 청약 모두 흥행을 했기 때문에 내일 따상이 가능할지 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센지랩과 제이오가 기업 공개에 나서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은 12월 무역 수지를 발표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